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생산자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줬던 상황이었죠. 여기다가 빅테크 기업들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가 좀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1.6%가량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선제적으로 힘을 쓴 상황이고 여기다가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370원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대비해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0.8%가량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오랜만에 좀 코스피 대비해서 선방하나 이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1%까지 상승은 나왔으나 오후장 들어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최근에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테마에 대한 교육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도 좋은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는 오직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50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50분 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이런 전략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의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럼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오늘 뭐 밖에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승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정말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증시만큼은 아직 뜨겁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굉장히 차가운 그런 분위기를 좀 뽐내고 있는 그런 한국 증시인데 저는 굉장히 이제 조금 있으면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제 방송 이 주식 라방을 자주 시청을 하셨더라면 저만의 이 시황 브리핑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셨더라면 시장이 빠지더라도 걱정이 크게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제 슬슬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오늘 국내 주식은 왜 이렇게 또 힘을 못 쓰는 건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 슬슬 시장이 힘을 내줘야 될 타이밍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지금 0.8% 거진 0.9%까지 낙폭을 좀 오후장 들어서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노란톡방 안에 오시면요. 시황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단타 종목까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단타 종목도 아무 종목이나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갈만한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만 받아보셨더라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분출되기 이전에 선취매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56%나 넘는 수익률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나 넘는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번 방송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원탑 종목 드리고 있잖아요. 이 원탑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도 우리에게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VT 같은 경우에도 실적 관련주로 우리가 화장품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슷한 원탑 종목 들고 왔는데 나는 시장이 너무나도 어렵다.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요즘 시장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보시는 분이 좀 없으실 것 같거든요. 과연 이런 속에서 나도 수익 한번 제대로 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오늘장에서도 힘있는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꼭 한번 오늘장의 이 종목명까지도 종목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셔서 좀 많은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까지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 대신 우리 전문가님께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주식에 대한 궁금증들 혹은 종목 어떤 식으로 접근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 종목 물려있는데 뭐 탈출할 만한 구멍이 있을까요? 등등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4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지금 QR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리표를 보긴 했는데 사실 시황을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의 시장을 봤는데 미국 증시는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미리 선반영돼서일까요? 왜 이런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국내 증시의 좀 약세인 부분은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어제 뭐 증시가 그렇게 뭐 올랐냐? 그건 아니죠. 사실상 근데 일봉 차트상에서의 이 개파락 부분을 모두 다 메워주는 그런 장대 양봉이 어느 정도 좀 연출된 부분으로서는 사실상 증시에 조금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건 아니지만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죠. 그 외적으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대 이상에서 마감을 좀 해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사실 조금 기대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장중에 어느 정도 조금 소폭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지금 계속 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대에서 지금 하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8%대에서 강보합 구간에서 좀 머물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I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 조금 안도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기존의 이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소폭 후퇴된 부분들을 다시 조금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오늘 국내 증시의 하락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겠죠. 외국인들이 사실 그동안 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좀 보여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었던 부분에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줬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한 번쯤 나와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 상황 대비 지금 다소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러분들 지지난주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0에서 2680선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라고 한번 제가 언급을 몇 번이고 드렸었던 부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860선까지는 내려와야지만 적어도 1차적인 지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반등을 조금 기다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또 한 번의 저점 이탈이 일어나게 된다면 코스피는 2600 중반에서 초반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 지수나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막 조정이 크게 오고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많이 오르면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조정이고 조정이 좀 길어지면 당연스럽게 반등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뭐 크게 하락하진 않고 오히려 반도체는 이제 이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꾸준하게 올랐던 오히려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됐잖아요. 그 외적으로는 사실 3천 종목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3천 종목 중에 매일같이 오르는 종목들은 500종목이 남습니다. 500종목은 꾸준하게 수치적으로는 오르는 종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수치적으로도 오르는 500종목 중에서도 정말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서 종가를 마감하는 거는 50종목이 채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천상 우리 국내 증시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매일같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증시는 많이 내려왔고 지금 개별 업종 간의 테마나 종목들도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수세 충분히 붙어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내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볼지 물색을 하시거나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물려 있거나 너무 많이 손실 중인 종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추가 매수할 타점을 잡아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지금의 시점에서 뭐 크게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가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증시를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건 환율이거든요. 사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1374원, 70원 넘어섰고 1374원까지 현 시점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이 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수급의 요인에 제한을 주는 거잖아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을? 환율적인 부분은 근데 항상 그랬듯이 저는 이 환율도 지금 보면 결국엔 지금 차트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차트적으로만 따져나갔을 때도 상승과 조정 그리고 그 조정에 이어서 단기적인 반등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전처럼 막 1,600원, 1,500원, 1,600원 이때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때 당시 조정에 비해서 상대적인 반등이 잠깐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반등이라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보인다라고 풀어봤는데 과연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미리미리 잡아서 반등장에서 수익을 내봐야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반등할 때 반등 다 나온 이후에 우리가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반등 나오기 전에 어떤 종목이 반등 나올 때 가장 먼저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빅스 대표님께 그냥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도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으로 아무 종목이나 막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갈만한 종목만 드리고 있거든요. 이 단타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크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단 5거래일 만에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56%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4월 달에 수익 낸 종목이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단 2거래일 만에 우리에게 무려 32%나 넘는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마지막에 드리는 원탑 종목까지도 여러분들께 참 쏠쏠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VT 정말로 좋은 종목 값싼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잡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계속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가는 종목이 없는 분들이라면 참 소외되기 마련인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가는 종목 올라타는 게 아니라 갈 만한 종목을 미리미리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선취매 관점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도 좋은 종목, 원탑 종목 들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단타 진행되고 있거든요. 피롭틱스 단 5거래일 만에 5%도 아니고 56%나 수익 드렸고요.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단 2거래일 만에 32%나 넘는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는 단타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런 종목으로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3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지금 2시에 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 낙폭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좋은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은 있습니다. 좋은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제 손바닥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더 유망하게 움직일지 더 강하게 올라갈지 여기에 대해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온전선 vs 대한전선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리랑 전선 얘기를 한 지 어느새 한 2주, 3주 된 것 그니까요.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잡으려면 그때 잡았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는 뭐였어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이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또 가온전선과 대한전선인데 네. 그때부터 사실 제가 계속 꾸준하게 얘기했던 건 대한전선입니다. 물론 대장주들은 가온전선과 대원전선일 수는 있어도 네.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 많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측면상 지금 저점부터 끌어올라가고 있는 건 대한전선의 힘이고 그리고 그만큼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역시나
대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과 제가 이번 주에도 대한전선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지금 들어가도 사실 나쁜 종목 아니다. 굉장히 타점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10% 이상 슈팅이 나와주면서 오늘 또 한 번 좀 상승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근데 원래 지금 전선주의 대장주들은 이 대원전선이에요. 대원전선. 근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계속 꾸준하게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가다가 지금 단기가 와이어에 걸려 있어요. 한마디로 이 원활하게 변동성이 나오기도 좀 애매하고 수급적인 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대장주인 가운전선에 이 대원전선의 수급을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건 그래도 대한전선이 이 타이밍에 조금 올려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대한전선은 지금 바로 가지 않아도 돼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지금 주봉 차트 상으로만 보더라도 아래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없었던 거래량들, 최근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이번에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수급들을 그 전에 있는 매물대들 다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 잡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겠죠. 맞아요. 잡을 거면 이제 이때라도 잡았어야 됐는데 이때 이제 놓쳤다 하면 이제 진짜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지금은요. 근데 만약에 또 한 번에 눌림목이 조금이라도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때는 정말로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한 번쯤 다시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전선 관련주들이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선주들이 왜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자, 미국의 정책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노후된 전선들을 전부 다 교체한다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인프라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선 수혜주들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구리 관련주입니다. 구리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이 전선의 기업들은 구리를 어느 정도 일정량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통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선 자체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전선주들 자체적으로는 AI 수혜예요. 수혜 테마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뭐로 이어진다? 전력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선들이 더 많이 배치되고 그만큼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정책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선들에 대한 수혜가 지금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부각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러한 종목들 급등주를 잡을 땐 우리가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드렸지만 이렇게 급등주들은 여러분들 잡을 기회를 안 줍니다. 특히나 보세요. 지금 대한전선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사실상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반대로 보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 눌리더라도 대응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시기예요. 근데 이 종목을 진짜로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추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적어도 9,000원대부터 지금 15,000원대까지 못해도 50% 이상이 올라왔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무슨 기간이 다가오게 되냐? 자, 주가가 현재 덩치에 맞는지 기업의 주가가 맞는지를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이제 그게 바로 조정 기간이라는 건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조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조정 기간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정 기간이 왔을 때 자,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들도 따라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맞춰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항상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막 알테오젠이나 이렇게 막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은 네. 자, 꾸준하게 올라갈 때 우리가 잡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이거 떨어질까 봐. 근데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오면 공통적으로 어떤 게 따라오냐?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서 가서 붙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조정과 동시에 깊은 조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횡보 조정이 아니라 깊은 하락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무리하게 이제 가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잡는 건. 자, 잡는 건 똑같지만 대응하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부터 비중 조절하시고 분할 매수할 타점 잡으시고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것이 급등주들에 대한 공략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혼자 하시기 힘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 보면 전선 관련주들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내주고 있는 쪽이 바로 이쪽 아닐까 싶은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도 대한전선을 선택하셨고 또 2주 전에도 이 종목들을 들고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때 사실 잡았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정말로 큰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월요일 날 저희 방송 보시고 잡았더라도 오늘장에서 10% 넘는 또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충분히 수익화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이 종목 못 잡았다. 하지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아직까지도 대한전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지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전략만 잘 잡는다면 대응만 잘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좀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 대응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대응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왼편에 조그만하게 네모나게 보이시죠? 이거 스캔하시고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더 알찬 방송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혹은 배틀에 나온 이 종목들 내에서 어떤 종목 나는 이 종목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등등 여러분들의 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 테마 들고 왔는데 AP위성 vs 파이버 프로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선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개 중에서 사실 두 개 다 좋지만 네. 두 개 다 좋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버 프로를 조금 더 택해주고 싶습니다. 오. 파이버 프로가 더 이제 마음에 들거든요. 이유가 이름도 좋아요. 있을까요?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파이버 프로 이러면서 굉장히 네네네. 강한 느낌이라. 굉장히 강한 느낌 들잖아요. 장난이고요. 네. 사실 AP위성이나 그렇게 말하면 안될 파이버 것 프로나 같은데. 두 개의 공통적인 게 있죠. 결국에는 이제 위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주항공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파이버 프로를 조금 더 이제 선택을 해준 이유는 재료적인 측면이에요. 재료적인 측면상 AP위성은 지금 물론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주항공 테마들이 흘러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AP위성은 항상 대장주격에서 항상 움직임을 보여주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대장주격에서는 좀 약간 아쉽게 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적어도 UAM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조금 더 다방면의 측면으로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파이버 프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차트적인 부분만 보면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차트를 같이 살펴봐야 되니까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AP위성을 보여드릴게요. AP위성 같은 경우는 일봉상 전형적인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2021년도에 강하게 들어올렸던 이때 당시에 누리호 이슈들이 좀 터져주기 시작하면서 꽤나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던 그런 종목이에요.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 변동성 자체가 2만 원대부터 7,500원대까지 거의 뭐 박스 자체가 뭐 100% 가까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상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거래량이에요. 지금 거래량이 이때 당시부터 폭발적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때 당시에 고점을 한번 어느 정도 터치를 했다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장기적인 측면들이 좀 나오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점 돌파 한번 나오고 눌림목 나오고 다시 이렇게 또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저항대에 부딪히면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료들이 계속 동반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 저항대도 한 번쯤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상으로 보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봐도 바닥 잡고 올라가는 차트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물론 오늘 이제 한 8%대 장중에 13%대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8%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지만 저는 이 종목 지금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이 종목에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23년도 이때 당시에 이 추세를 변곡할 만한 수급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그때부터 저점이 쉽게 깨지지 않고
다시 견조하게 받쳐준다는 점 자체는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상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파이버 프로도 이제 같이 볼 텐데 이 종목을 제가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부분은 사실 일봉에 조금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봉이요? 네, 일봉이 일봉에서- 쭉 하락하다가 오늘 장에서 시세가 나온 건데 이게 어떤 가능성일까요? 자, 22년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23년도의 차트거든요. 이때 당시에 네네네. 박스 안에 있는 차트들이.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보면은 자, 빨간색 양봉들이 그려주던 때가 있어요. 총 3번이 있습니다. 이 3번에서 양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뭘 만들어냈냐? 이 양봉이 만들어질 때마다 상한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상한가 근처에 갔다가 아쉽게 조금 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지만 두 번의 상한가라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그 전에 있던 매물대 여러분들 이때 당시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때 들어온 이슈들이 좀 터져주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매물을 지금 다 잡아먹었어요. 총 3번의 장대 양봉으로.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잡아먹을까요? 왜 수급들을 굳이 매집을 해가면서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흡수를 하느냐. 그게 이제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 흡수하는 거예요? 매집인 거죠. 일종의 어. 매집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매집을 하냐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자 그만큼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트적으로도 재료적으로도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오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때 매집 이후로 저점이 형성되고 있죠. 이때 당시에 총 3번의 바닥 다지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점이 올 때마다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역시나 증시가 조금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눌림목을 만들어줬지만 오늘 어때요? 우주항공 이슈가 터져주게 되면서 같이 또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죠. 그럼 역시나 이때 하락의 부분에 대한 것도 매집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꾸준하게 물량을 채워나가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바닥을 굳이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서 조금씩 같이 매집을 해가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약 1년 동안의 매집에 이 들어온 수급들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거 그냥 수치적으로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때 당시 상한가 들어갔을 때 800억이 들어왔고요. 이날 당시에도 수급이 적지 않게 들어와서 거의 1,000억이 들어왔어요. 1,000억이 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날도 역시나 윗꼬리를 조금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때도 900억 가까이 들어왔고 꽤나 많은 수급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려면서 들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브 프로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나 차트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상 굉장히 공략하기 좋은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 제가 나중에 직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이 전략을 드릴 수 있는 타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좋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잡아라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잡으시잖아요. 맞아요. 자 전략은 제가 노란 특방 들어오시면 제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특방으로 함께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파이버 프로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참여형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500억님께서 질문이요. 우진엔텍 어제 오늘 너무 많이 빠져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정치적인 이슈 이 부분 때문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이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전 정권이 탈원전을 되게 강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이제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또 세세한 영향 이슈까지 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증시 못 올라가요. 주식 종목 못 올라갑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종목 개별 종목 간의 이 기대감으로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여러분들 이 우진행텍도 그나마 최근에 증시의 상황을 봐보세요. 증시가 코스닥 기준으로만 빠졌었던 수치가 2주 동안 약 7%, 8%가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했죠? 제자리에서 버텨줬잖아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던 흐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더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야죠. 수급이 들어와야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시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 부족하다. 수급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나마 들어왔던 수급들도 이탈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자,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먼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외 부가적인 거 아까 뭐 탈원전 이런 얘기는 이제 갖다 붙이기식 나름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가 주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이슈를 하나하나 다 갖다 붙여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게 되느냐? 중립이에요, 중립.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개별 종목들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테마의 호재가 아닌 이상에는 이 사실상 증시에 종목에 큰 이슈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무시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진엔텍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미님도 좀 궁금해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엔캠은 지금 상황으로 끌고 가도 될까요? 대표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사실 엔캠은 저는 좀 무섭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모릅니다. 아, 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이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종목 가치적으로만 따졌을 때 지금 이 엔캠의 시가총액은 7조가 다 돼갑니다. 오늘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7조가 이제 거의 다 됐을 텐데 자, 이 엔캠이라는 기업 자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게 수치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증시는 이제 냉각이 돼요. 종목은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이제 사실상 이 종목의 가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매수 버튼이 들어오는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일단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매도로 대응하세요. 이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5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이게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5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생각해서 이 종목 다시 12만 원 15만 원 내려왔을 때 저 원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항상 주식에 대해서 예측보다는 대응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까지 내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은 자 조금씩 덜어내세요. 솔직히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소액만 남겨놓고 이제 더 올라갈 때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올라가는지 그거 네가 지켜봐야죠.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네. 지켜보자. 그쵸. 그 정도로만 대응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엔캠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다, 나도 이렇게 질문 남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참여형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요. 이런 식으로 질문 남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질문까지 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항공 관련주인데 우주항공 내에서 일단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이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동반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두 종목 가운데서는 많이 오른 AP 위성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료적인 측면,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공략하기 좋은 파이버 프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타점일 것 같은데 그 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 시간이 19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못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략이 얼만큼 중요한지 참 뼈저리게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들이 모두 다 전략을 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드린 거거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이 종목 대장주격으로 시세를 내줬죠. 이 종목으로 단 5거래일 만에 무려 56%나 넘는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도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단타 종목으로 무료로 드렸는데 이 종목도 단 2거래일 만에 무려 32%, 3% 아닙니다, 여러분들. 32%나 두 자릿수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도 잘 가고 있거든요. 화장품 관련주인 VT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도 또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도 역시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오늘도 들고 왔습니다. 현재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구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단타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도 이런 단타 종목으로 한번 크게 수익 내보고 싶다. 피롭틱스 모니터랩 너무나도 부럽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꼭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도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전략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의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전략 받아가면서 한번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시장이 참 어렵죠. 시장 좋아질 거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 도대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 들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수익까지 낼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여쭤보시는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시켜드리려고 자료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그냥 저항과 지지,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저항과 지지 뭔지는 알겠는데 대체 이 저항과 지지를 어떻게 찾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의적인 부분과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같이 한번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선. 자, 저항만 놓고 본다면 말 그대로 저항이에요, 저항.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겁니다. 자,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서두로 이은 것. 이거를 이제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간단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꾸 여기서 부딪히고요. 또 내려왔을 때 또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한번 부딪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내려가다 또 올라가는 또 실패를 하네요. 자, 이거를 이제 선으로 그어보니까 뭐가 되더라? 저항선이 된다. 자, 주가가 특정 구간을 더 이상 깨지 못하고 그 구간에만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그 구간을 바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저항이 여러 번 겹치게 되면 저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항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매도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매물출회라고 얘기를 해요. 차익 실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리스크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일까요? 주가가 어차피 여기만 가면 부딪혀가지고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럼 굳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오던 내 수익 구간을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차익 실현과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느 정도 여러 번 이 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좀 깨야지. 이번에는 좀 깨야지 하다가 정말로 못 깨지는 구간이 왔을 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구간은 이것까지만 하고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이에요. 아까 저항은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지지는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자,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지점을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자, 볼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반대로 올라가더라도 여기만 내려오면 받쳐주고, 또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여기만 내려오면 받쳐주고, 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여기서 받쳐준다. 자, 이 구간들을 선으로 이으니까 바로 선이 하나가 형성이 되고 이게 지지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횡보, 박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저항선이 자꾸 지속이 되다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 자, 아니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내려갔으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평소와는 다른 물량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100만 주, 이때 당시에는 200만 주, 그럼 평균적으로 150만 주가 이제 꾸준하게 매도 물량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난데없이 여기서 500만 주, 1000만 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존의 거래량 대비 월등하게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지선이 이탈될 수도 있다. 자, 이 지지선이 이탈되면 다시 주가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반대로 봤을 때, 자, 이때에서부터 이 지지선에서부터 다시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이 거래량이 100만 주예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도전하려 하기 위해서 200만 주가 동반이 돼요. 자, 이번에 똑같아요. 100만 주나 200만 주나 사실상 올라가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 질량으로 본다면.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500만 주 혹은 1000만 주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서야 이 저항선을 돌파를 시켜주면서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의 기본이에요. 자, 지지선에 부딪히면 투자자들은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면서 매수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자, 저항선이 보이면 매도하려고 하고 지지선이 보이면 매수하려고 한다. 이게 저항과 지지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선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직접적인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주가는 이때 당시에 캔들들이 여러 개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서 이 안에서만 좀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3,000원과 2,000원 사이에 박스가 형성이 된 건데, 자, 이 구간에서 만에 하나, 자, 이때 보세요.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상승뿐만 아니라 하락에도 똑같이 동반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주가는 힘을 잃고
다시 내려가는 길을 택합니다. 왜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매도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지선 하향 돌파는 주가 상승 후에 매도 증가로 저항을 보인 후에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 이제 하향 이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적극적인 매도 시점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자,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추세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추세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을 거거든요. 추세는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가요. 결국엔 박스로 흘러나가지만 이 추세를 벗어나지 이 안에서 유지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세가 이탈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다시 이 지지선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지지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은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저항선은 뭐라 그랬어요? 쉽게 뚫리지 않는 선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기 위한 저항선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버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벗어나는 하향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추세로의 전환. 아까 우리가 하향 추세를 봤을 때는 이탈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상향 추세로의 전환은 이 저항선을 돌파를 시켜주고 거래량이 급등시켜주면서 확실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흐름이에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인 후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자, 보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돌파가 나오네요. 갑작스럽게 돌파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저항선이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바뀌어주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자, 아까는 지지선이 이탈되면 저항선으로 작용이 된다 그랬죠. 자,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지지선과 저항선은 서로 포지션을 자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이 수급을 통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고, 자, 이때부터는 상승이 횡보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향 추세로 바뀌게 됐으면 아까 하향 추세로의 전환보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이거를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자, 간단합니다. 저항선에서는 수급이 들어와서 돌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이 수급이 진짜 수급일 것인지 매도 수급일 것인지의 판단이 먼저 해야 되고,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정말로 매수 수급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항선에서는 우리가 1차 분할 매도 구간으로 잡습니다. 평상시 1차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한다? 나머지 있는 비중들은, 자,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엔캠 물어보신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올라가다가 이게 사실상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이 시장의 분위기,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 심리, 그런 것들에 대해 달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상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측보다 대응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항선과 지지선을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지지선이 이탈이 되면 나는 뭐부터 한다? 리스크 관리부터 한다. 자, 저항선이 상향 돌파가 되면 어떻게 한다? 분할 매도로 내 수익을 챙겨 놓고 본다. 간단합니다. 저항선 돌파 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가 난이도 있는 기술을 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저항선 돌파하는 차트를 살펴봤잖아요. 자, 지금 같은 이 차트에서는 지지선에 확실히 닿아주는 모습은 없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자, 돌파 매매입니다. 이게 바로 돌파 매매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저항선이 첫 번째로 돌파가 나와요. 하지만 아까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지지선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지를 체크가 먼저 해주시고, 지지선에서 확실히 받아주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해당 저항선은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을 알려드렸는데 시간적인 관계상 제가 더 많은 차트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요. 나 아직 다 이해가 못 됐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강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실 교육 시간이 너무 짧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걸 다 흡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교육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5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까지 끝내봤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50분 동안 열심히 시청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원탑 종목 때문일 것 같거든요. 원탑 종목 어떤 걸로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원탑 종목은 네, 유일한 종목으로 갖고 왔어요. 유일한. 네, 유일한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설명을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딱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일하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제작을 위한 장비 중에 증착 장비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그리고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에요. 자,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 기업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세대 이상 증착기와 증착원 모두 양산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는 이 기업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특히나 방금 두 번째에서 봤던 게 양산에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세계 최초 대형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를 수주해서 양산에 성공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하다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점유율적인 부분이나 실적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은 그렇게 좀 맞춰가고, 자,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제가 이 개인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닥을 잡고 끌어올라가고 있는 그런 차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23년도 5월 달부터 대략 1년 가까이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락이.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자, 상승 추세로의 수급. 변곡될 가능성이 첫 번째가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상승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지지와 저항.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지지와 저항. 네. 자, 이 구간을 깨면 상승 추세, 이 구간을 깨면 하락 추세. 근데 아직까지 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위해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고 그 뒤에 따라붙는 음봉들은 단기적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에 대한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는 지금 여기서 받쳐줬을 때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료를 갖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서 잘 만들어주고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 종목 제가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일단 오늘 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힌트는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 세계 유일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도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닥을 잡고 끌어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유일한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종목명만 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등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